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물론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메리백안 설치 시 소음이 난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개 보면은 특히 벽걸이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배관이 어디가 막힌 겁니다. 그것도 저압은 상관이 없고 고압에서 만약에 소리가 난다는 거는 대개 보면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 오래된 거 보면은 방향이 우측으로 나갈 때가 있고 좌측으로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관 조이는 부분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좌우로 흔들어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대개 막 익스프레스나 설치 경험 별로 없는 사람들은 벽걸이 에어컨 띄워오면 방향이 바뀌다 그러면은 원래 그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좌측 우측 꺾는 부분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째갖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칼로 잽니다. 그리고 돌릴 때 조심해서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관은 동배관은 처음에는 야들야들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스를 한번 먹어버리면은 경질화가 됩니다. 딱딱하게 배관이 굳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거의 초보나 익스프레스 보면은 이제 좌측이 휘어졌다 그러면은 방향이 우측이니까 거기를 쬐갖고 확인 안 하고 그냥 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딱 해보면은 벽걸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슉슉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그 배관 알루미늄 배관 불량인 거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벽걸이가 그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벽걸이를 뜯어보면은 그 부분을 칼로 쫙 잡으면 거기가 뒤틀려 갖고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 배관이 쫙 나가는데 거기가 꼬여 있으니까 거기서 휘파람 소리가 칙 나는 겁니다. 자, 그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매립 배관도. 왜냐하면 대개 보면은 스탠드 같은 경우는 15에서 9배관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 따라 틀리겠지만 타 제품은 저압측이 12배관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고압측은 거의 대부분 9에서 6mm로 좁아들죠. 그 부분에서 저압측에서 소리 날 리는 없고 일단 고압측에서 거기서 되게 보면 용접을 잘못해서 그렇다. 용접. 첫째, 소리 나는 이유가 용접을 잘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배관이 꺾여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번째, 수분기. 배관 안에 수분기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개 보면은 매립배관에 보면은 이렇게 9mm로 이렇게 나오죠. 9mm로. 그러면 얘를 이제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mm를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6mm를 이렇게.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니마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입구가 좁아집니다. 근데 요거 갖다가 소리 나지는 않습니다. 요거 갖다가 그러면 되게 초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보면은 얘를 용접을 할 때 용접물이 이제 흘러 들어갈까봐 깊숙이 이렇게 찔러 넣는 분 계십니다. 이렇게 깊숙이. 여기서가 일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깊숙이 찔러 놓고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 그래서 정수평 같은 경우는 투투가스는 압이 별로 안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410 같은 경우는 압이 2배가 세다 보니까 요렇게 영접을 하면은 여기서 빈 공간에서 가스가 역류를 합니다. 지류를 타갖고 거기서 소용돌이를 한번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휘파람 소리가 칙칙 하고.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6mm 배관을 있지 않습니까? 확강기를 이용해서 얘를 어느 정도 넓혀줍니다. 입구를 넓혀줘 갖고 9mm랑 딱 밀어 넣었을 때 최대한 공간이 차지 안 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많이 밀면 안 됩니다. 살짝만 미는 겁니다. 자, 둘 다 확간을 합니다. 둘 다. 안에만 살짝 6mm는 좀 많이 딱 들어가서 공간이 안 생기도록. 자, 요 확간기입니다. 6mm 여기서 살짝 이렇게 확간을 하고, 그 다음에 6mm는 딱 공간에 들어가서 좀 확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확간을 했죠. 그리고 딱 끼워 봤을 때 공간이 안 생기도록.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팁은 뭐냐면은 얘를 할 때 벤치를 끝에를 안 집어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벤치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벤치를 안 집어주면은 얘가 용접을 하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배관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축 처지면 늘어나니까 그 안으로 또 용접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모세관이나 팽창변에서 막힌다 그랬죠. 대개 보면은 용접을 할 때 원래 규정은 질소를 불어가면서 용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는 질소 부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산화방지제인데, 이 산화방지제가 나온 지가 한 10년인가 15년 됐는데, 제가 이거를 자재상에서도 이걸 안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AS를 하면서 우리 그 AS 가르쳐주는 사수님이, 참고로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엔 꼭 홈프를 갈 때 질소를 걸어놓고 콤프를 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질소를 걸고 콤프를 가냐 그랬더니 되게 콤프가 나가는 이유가 모세관에서 이물질이 껴서 모세관을 막아서 그래서 콤프가 나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용접을 할 때는 질소를 불어서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저도 질소를 걸면서 용접을 하는데 귀찮죠. 근데 본사장님이 어느 순간 오더니 요게 그때는 그 시판 안 했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는 국내에서 자재상에서 팔지를 않았었습니다. 요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산화방지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뿌려주고 용접을 하면은 끓음이 덜 생긴답니다. 슬러지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질소로 불고 용접을 하고 산화방지제를 뿌리고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토치로 용접을 해보고 산소 용접기로 용접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배관을 다 까봤죠. 확실히 질소를 부는 거하고 산화방지제를 뿌린 거하고 토치로 한 거하고 산소 용접을 딱 하니까 다 틀립니다. 다. 근데 결론은 뭐냐? 슬러지가 아예 안 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산화방지제를 뿌리니까 슬러지가 확실히 안 낍니다. 그리고 토치로 할 때보다는 산소로 할 때가, 왜냐하면 토치로 여러분들 산화방지제 안 뿌리고 토치로 막 시간 오래 갖고 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배 갈라버리면 슬러지가 엄청 끼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가스하고 오일하고 돌아다니면서 모세관을 막는 겁니다. 모세관을. 인버터가 되면 팽창 밸브죠. 팽창 밸브 쪽을, 냉동 같은 경우는 팽창변, 거기서 막혀서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아까 넓혔죠. 산화방지제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서에서는
한 5, 6초, 10초 정도 있다가 얘가 다 증발하고서 용접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령인데 여름철에는 거짓말 안 하고 한 5초면 싹 날아가서 하얗게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얼어갖고 증발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끼워 넣죠. 살짝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벤치로 여기를 딱 집어줘야 됩니다. 벤치로 끝에를. 이렇게 딱 공간이 없이 이렇게 벤치로 딱 집어주고, 자 지금 산화방지제 다 날라가서 하얗게 막 씌워졌습니다. 요렇게 해서 용접을 해야지 소리가 안 납니다. 왜? 중간에 가스가 흐르다가 턱이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다가 용접물이 들어가서 요 배관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산화방지제를 안 뿌리니까 얘 슬러지가 싹 돌아다니면서 모세관 그리고 팽창 밸브, 팽창변이라 그러죠. 거기서 찌꺼기가 쌓여서도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요것도 저기 15mm도 똑같습니다. 15mm에서 12mm로 넘어갈 때. 근데 저압축에서 이게 좁아진다고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용접을 하시고, 일단 요렇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산화방지제를 꼭 뿌리셔야 됩니다. 왜? 그게 가스하고 오일하고 싹 돌아다니다 보면은 투투 같은 경우는 모세관이 실 4개에 달려 있습니다. 실 4개. 그러면 실 4개에 가보면은 모세관들 막힌 것들 보면은 그 필터를 딱 까봅니다. 까보면은 까만 슬러지가 거기에 싹 끼어갖고 니코틴처럼 달라붙어갖고 공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고 적상 현상이라 그러죠. 저압 배관이 얼어 들어오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산화방지제를 꼭 뿌리고 요렇게 해서 용접을 하고, 많이 집어넣지 말고 벤치로 요 끝에를 꼭 집어서 해라. 공간이 안 생기게끔. 자, 그렇게 하고 1차적인 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하면은 일단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분기입니다. 수분기. 자, 여러분들 왜 그 410은 인버터는 꼭 진공을 잡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mm 하얀 투명 호수를 한 10m를 깝니다. 그리고 6, 9, 12, 15mm 요거를 10m씩 이렇게 깔고 질소를 딱 물리고, 질소 물리기 전에 그 안에다 물을 좀 부어 놓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질소를 불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mm나 9mm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 정도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이게 배관경이 얇기 때문에 질소압이 원체 세기 때문에 확 밀면서 싹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12mm하고 15mm입니다. 12mm하고 15mm를 질소를 걸고 불어내지 않습니까? 질소 큰 통으로 3통을 다 불어내도 안에 물기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물기, 질소 아무리 불어내도 물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세척볼 있습니까? 스펀지로 된 세척볼.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세척볼로 해갖고 그렇게 질소를 뿌린 다음에 세척볼로 해갖고 2-3번만 딱 하니까 완전 다 빠지더라고요.
오일 같은 경우도 질소로 아무리 불어내도 100%안 빠집니다. 근데 하물며 질소 압으로 세 통을 뿌려도 안 빠지는데 요즘 뭐 에어 컴프레셔로 뿌리는 저기 이렇게 불어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 컴프레셔로 그 압으로는 이물질 같은 거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자, 용접봉을 끄트머리를 조금 잘라서 여기다 넣어놓은 한 용접봉을 한 0.5mm 정도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놓고 에어건으로 아무리 불어보세요. 이거 6mm하고 9mm 정도는 그 용접봉이 빠져나갈지는 모르는데 12mm하고 15mm는 배가 한 10m만 넘어가면 5m, 10m만 넘어가면 아무리 불어내면은 용접봉 그 잘라놓은 토막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는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 압으로는 이게 먼지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마력수가 센 거는 빠져나가겠죠. 그래갖고 꼭 스펀지를 사용해서 맨 나중에는 스펀지로 한번 질소로 세척을 딱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슬러지도 싹 닦아서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스펀지 같은 맨 마지막에는 저는 질소로 한 번씩 다 불어내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한 번 더 닦아냅니다. 물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스펀지를 만져봐갖고 물기 안 나올 때까지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진공입니다. 진공은 또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많이들 모를지 모르지만 이 안에 수분기가 남아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진공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15mm 아까 튜브에다가 물을 부어 놓고 진공을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 물은 100도씨에도 끓죠. 100도씨에도 물이 끓죠. 근데 물은 그러니까 기압이 뭐 0에서 10까지 있다. 0기압에서도 물이 끓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0기압으로 이제 진공을 잡고 0기압 정도 되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면서 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0.5토르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거기까지 가면 물이 증발이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공을 잡는 겁니다. 왜? 수분기 때문에. 왜? 수분기가 왜 문제냐면은 이 수분기가 가스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오일하고 돌아다니면서 모세관이나 팽창변에서 거기서 급속도로 얘가 차가워지면서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관에서 걔가 얼어버리니까 막히겠죠. 막히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고 콤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진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에어 퍼지를 하던가 가스 뒤집어서 액으로 밀던가 하죠. 왜? 수분기가 있을 때 액으로 밀어버리면은 그 수분 물하고 섞여서 걔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음 알갱이처럼 돼갖고 나중에 그게 또 모세관하고 팽창변에서 거기서 막혀갖고 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진공을 좀 뭐 만약에 이렇게 막힌 게 없다고 했을 때 진공을 안 잡히고 했을 때 만약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게 또 그 배관 막힌 소리하고 수분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소리하고 또 소리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막혀서 나는 소리는 휘파람 소리처럼 납니다. 쉬 소리가 나고 만약에 수분기가 들어가서 막혀있던 증상이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잘잘잘잘 막 이런 소리. 그러니까 아주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이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AS를 갔더니 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배관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가스를 다 날렸죠. 가스를 다 날리고 진공을 한 1시간 잡고 그리고 나서 저울 넣고 다시 다니까 그 소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 수분기가 있어서 모세관을 약간 막으니까 거기서 걸려서 물 흐르는 소리가 그런 식으로 난 겁니다. 하여튼 요걸 참고하시고 만약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하여튼 저압관에서 막혔거나 꺾였거나 용접할 때 잘못했거나 그리고 이 산화방지제 슬러지 먼지가 쌓여서 팽창변이나 모세관을 막았거나 그 다음에 수분기 요것만 조심하시면 소리가 날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새거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콤프가 나갔다. 특히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왜? 가정용은 여름에 두세 달밖에 솔직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도 안 돼서 콤프가 나갔다. 그거 거의 90%는 설치 불량입니다. 설치 불량. 요런 식으로 돼갖고 어딘가에 막혀서 가스가 회전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콤프가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커였습니다.